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까지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며 최대 1,240명까지 치솟았는데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432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17일 종료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 방침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 국고채 발행 잔액이 48조 1,930억 원으로 집계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행을 늘린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돌아오는 만기 국고채 물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61조 2,40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023년에는 67조 7,614억 원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들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티가 YTN을 애로 조사한 결과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대해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은 38.8%에 그쳤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주택시장이 잡히지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오는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완화론을 꺼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은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양도세 완화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설 연휴 전후로 역세권 활용 등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르면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산핵 소추안을 두고 하원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 의회 난동 사건의 선동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이 하원 의원 중 과반 찬성인데 현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표결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의결되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재임 중 2차례나 탄핵이 추진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바위 틈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말처럼 우리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